2024년도 승진시험 준비하시고 시험 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드스로 공부하신 모든 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시고 승진의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험은 다들 조금 어려웠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아마도 그 형소법에서 좀 어렵게 나와서 의외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진 것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실무작업은 작년과 비교해서 난이도는 좀 비슷합니다. 원래 실무작업이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한 5개까지 이렇게 틀리는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험도 뭐 쉽게는 나오지 않았다, 작년과 비슷한 정도로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개 안쪽으로 틀렸다면은 고득점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시험에서도 경찰 공제의 그 4권짜리 기본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충격 없이, 난이도는 좀 있었지만은 대체로 잘 맞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이번에 박스 문제가 한 7개 나왔는데 작년에도 6개가 나왔거든요. 뭐 비슷했고요. 또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15개 나왔습니다. 이게 틀린 것을 찾는 것은 4개 중에서 하나만 찾으면 되지만 옳은 것을 찾는 것은 틀린 것 3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15개 나왔는데 작년에도 14개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기본서로 보고 있는 공제외 4권짜리 있죠. 그 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어느 정도 나왔느냐, 이게 사실 당락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는데요. 작년의 경우에 10문제가 나왔거든요. 올해도 9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비슷하죠. 다만 이 9문제 중에서는 새로운 지문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공부를 충실히 했다면은 다른 지문들을 찾아서 소구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답은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7문제였고,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이제 2문제 정도가 이 새로운 지문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22번, 26번입니다. 그런데 이 22번과 26번도 아드스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은 어려움 없이 맞췄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제의 기본서 4권짜리 이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었고 아드스 교재가 어떻게 커버가 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 70조의 직권 면적 요건으로 적절한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직위해제 사유하고 직권 면적 사유를 섞어두는데, 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다,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죠. 자, 파해 강정,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다, 그러면 또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고, 기소된 경우에 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2, 3, 4번이 아니다 하는 것만 알면 1번 지문이 조금 생소하고 새롭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전적 시험에서 3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우리 경찰은 전적 시험이 없습니다. 직렬이 다양하게 있지를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경찰 공무원은 전적 시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거의 안 보는 지문인데 다른 내용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도 보면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있어서 자, 시간적 범위, 장소적 범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1번, 2번, 4번. 자, 요런 지문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 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은 형법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영역 밖,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떤 범죄를 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오면은 우리 국내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죠.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역시 동일하게 해외에서 어떤 위반을 하고 돌아왔을 때 국내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 영역 안으로 취급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 행위를 한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장소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제 체계도 없고 제 교재에도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자, 1번, 2번, 4번을 보면은 그동안 출제가 되었던 기출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공제 체계도 있고 아도수 체계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찰학도 함께 강의를 하는데, 경찰학 파트에서는 다 이게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공제 책에서 다루지 않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은 빠뜨렸는데, 뭐 어쨌든 이 부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 가지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자, 13번을 보면 역관주의, 실적주의, 오랜만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준다. 맞는 말이죠. 자신의 정당 사람들로 공무원을 임명을 하기 때문에 공공정책 실현을 용이하게 해준다. 자, 잭슨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이 부분은 좀 생소하죠. 하지만 이제 잭슨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역관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 하는 부분은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도 짹짹짹 이렇게 참새를 연상을 해서 역관주의를 하면 엽총, 그죠? 사냥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냥하듯이, 참새를 사냥하듯이 자기가 승리했으면은 자기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심겠다 하는 역관주의가 발전되었다라고 연상해서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잭슨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은 역관주의를 발전시킨 것이지, 뭐 암살당한 사건 때문에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됐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억이나 디귿, 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왔고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니은이 틀렸다 하는 것을 좀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 디귿, 리얼과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이 3번과 4번 중에서 상당히 고민을 좀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실적주의는 펜들턴법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펜 들고 실적을 챙긴다라고 이렇게 연상을 해서 좀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 때문에 실적주의가 도입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잭슨 대통령은 아니겠죠.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역관주의가 발전했으니까요. 잭슨 대통령 후에 한 50년 정도 지나서 미국의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그러니까 역관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서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뭐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제 잭슨 대통령은 역관주의를 발전시켰고, 그리고 실적주의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펜들턴 법이었다. 자, 이 정도만 알더라도 뭐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을 보면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다가 이번에 출제가 되었는데, 뭐 부정청탁 금지법하고 상당히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신고를 하려면 기명의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이죠. 구두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 신고자를 상대로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의 경위, 취지 등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자, 정답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 내용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할 수 있다는지 이걸 맞추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1번이나 3번, 4번 이 질문들은 그 기출문제라든가 모의고사 우리 교재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3번을 보면은 공직자는 부패 행위를 알게 됐으면은 이런 곳에다가 신고를 해야겠죠. 해야 한다. 그 다음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송부받았으면 6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죠. 종결했으면 10일 이내에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고, 통지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조사를 했다면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를 암기를 했기 때문에 자, 60일 요 부분은 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지만 1번, 3번, 4번 가지고 2번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을 보면은, 자,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진을 위해서 경찰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죠.
이 부분은 공제의 체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기출문제, 채용시험 기출문제에 이미 이 부분이 출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아두스 교재도 다 들어가 있듯이 어렵지 않게 이 부분까지는 공부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년, 3년 또 예하, 경찰서 같은 소속 기관은 1년, 매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이걸 혹시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가지고도 충분히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을 보면은, 자, 이게 범죄학 문제가 이번 승지시험에서 무려 2문제나 출제가 되었죠. 22번과 그리고 23번에 보면은 셉테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생활안전 파트에서 범죄학 문제가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2번 보면 좀 재밌습니다. 자, 이 이론은 특정 지역에서의 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 전위 지역, 자, 트랜지셔널 존이라고 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 이 전위 지역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용어는 우리 공제 책에는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두스 책에는 나오고 있죠.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트랜지셔널 존이라는 것은 어떤 환승구역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공항에 가면은 국제선을 타고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이제 환승하는 구역을 트랜지셔널 존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제 이 이론은 이제 아래에 있는 쇼와 맥케이의 사회 해체 이론을 설명한 것인데요. 이 사회 해체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버젯 앤 팍, 제가 읽을 때는 뽀게스 팍이라고 하죠. 시카고 지역을 5개의 동심원으로 나눠보니까 두 번째 지역, 이지대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 이지대를 다른 말로 전위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왜 전위가 되느냐? 그러니까 상업지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환승되는, 전환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뜻이죠. 이 지역에서 주로 슬럼가가 많이 형성이 되고 또 다른 말로 틈새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위 지역이라는 이 키워드만 알면은 곧바로 쇼와 맥케이, 그러니까 소맥이죠. 사회 해체 이론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제 책에도 이 전위 지역에 대한 설명이 없고 다른 웬만한 우리 실무종합 다루는 책에도 전위 지역이라는 용어가 나오진 않아요. 제 아두스 책에 보면은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제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전위 지역 나오는 순간 바로 4번이 답이라는 것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위 지역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본 분은 상당히 당황을 하면서 어떤 게 맞는지 상당히 곤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두스 하이라이트 강의할 때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이걸 잠깐 참고를 한번 보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대 두 번째 지역을 전위 지역으로도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제 상업지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전위가 되는 과도기적인 그런 지역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전위 지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제 교재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만 알고 있었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26번의 스토킹 처벌법인데요. 여기 4번을 보면은 자, 잠정 조치를 하는 경우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보낼 수가 있죠. 이때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 법원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2차례 한정해서 각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토킹 처벌법에 있어서 잠정 조치에 있어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은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 채용 1차 시험에서 나왔던 그 기출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암기하는 부분도 제가 두 문자로 해서 이제 11211 이렇게 이제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연결해서 세트로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암기법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고요.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아무튼 기출 문제만 잘 체크를 했더라면은 비록 공제 책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출제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뭐 개정된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내용 중에서 기출 문제를 응용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사실 이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긴 한데 사실 3번 지문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그죠?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데 아무튼 제 교재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형량을 비교를 해가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모의고사로 한번 다뤄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37번을 보면은 집시법에 있어서 판례가 하나 소개되는데 이 전체 한 개의 판례를 가지고 이렇게 4개의 지문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디귿과 리을은 공제의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역과 니은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역, 니은은 출제자가 그 판례 원문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인용을 해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어요. 헌법에 따르면 집회에 따른 허가제는 당연히 인정되지 아니하죠. 또 집회 금지 통고는 관할 서장이 집회 신고를 접수한 후에 집시법상의 집회 사전 금지 조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금지할 수 있다는 그런 통보를 하는 것인데 이 자체를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 당연하죠. 만약에 헌법에 위배되면 지금은 집회 금지 통고를 하지 못하겠죠. 지금도 하고 있고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쉽게 내용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디귿과 리을은 기존에 이제 공제의 책에도 있고, 충분히 또 읽어보면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도 기동대에 한번 갔다 온 경찰관이라면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개의 문제에서 공제의 책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은 이제 대부분은 다른 지문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앞서 본 이 22번 문제 그리고 26번 문제는 다른 보기 가지고만 답을 찾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더스 책에서는 이 전이지역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또 이 스토킹 처벌법의 잠정 조치에 관한 기간을 암기하는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아더스 책으로 공부를 했다면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아주 좋은 성적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한 10문제 전후로 해서는 새로운 지문들이 문제 속에 계속해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제의 책 범위 내에서 공부를 했다면은 한 7, 80%는 답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겠죠. 하지만 두세 문제 정도는 공제의 책을 벗어나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기존에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기출 문제들을 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의 책 그리고 아더스 기본서 기출 문제집만 잘 정리를 하면은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다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해설 강의는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최근에 베리타스 학원에서 네오고시뱅크 하우패스로 제가 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강의는 네오고시뱅크 하우패스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요. 자세한 강의 일정이나 공부 방법 등은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또 네오고시뱅크 하우패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더스로 공부하신 모든 분들이 좋은 성적을 얻고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 또 한 번 더 도전하시는 분들은 아더스를 믿고 이 책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